자기소개 한 번만. 성함이랑 나이. 이름은 유병원이고 네. 나이는 소띠고 지금 현재 몇 살인지 내가 나이는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몇 년생이신 거죠, 그러면? 소띠가 61년생입니다. 아, 8강에서 다니셨다고 했는데 그건 몇 년 정도 근무하신 거예요? 86년도 7월 7일 날 입사해서 네. 23년 12월 31일 날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만 37.5년 했습니다. 진짜 오래 하셨네요. 예. 그러면 마지막 시험 퇴직하신 지는 이제 2년 정도. 예. 채용에서 보통 어떤 일 하셨어요? 내가 다녔던 회사는 특수광을 생산합니다. 특수광. 그게 뭐냐면 자동차에 특수한 데 들어가는데 핸들이라든가 조향장치 이런 데 들어가는 철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자동기어 설비 중에서 전기 분야를 제가 이제 유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 일만 쭉 키우신 거예요? 예, 입사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정년퇴직까지 했습니다. 그럼 퇴직할 당시에 입사를 나오시고 마음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아쉽기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나는 이제 홀가분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뭐 안 좋아서가 아니고 거기서 내 젊음을 바쳐서 얘들 성장시켜서 다 키웠고 근데 이제 나는 그 직장 다니면서도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레저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 나는 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엄청. 그러면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좀 있으셨어요? 나는 정년퇴직을 하면 중소기업의 어려운 소규모 회사들 유지 보수를 좀 많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뭔가 젊었을 때 이제 노후 대비에 대해서 좀 국민연금은 꾸준히 이제 납입을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86년 7월 달에 입사를 하니까 그때는 국민저축 제도가 있었어요. 네. 의무적으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저축 제도가 있었는데 그 한 1년이나 1년 반쯤 납입하는 중에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이제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나는 계속 그 회사에 다녔으니까 그래서 만 61세 되던 해까지 계속 납입한 거죠. 풀로 납입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납입한 거죠. 연금 수령액은 세 전으로 한 2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후 세금 한 4만 몇천 원 정도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1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하시거나 그런 건 아시죠? 예, 그렇죠. 그럼 혹시 일하실 때 연봉은 어느 정도 됐어요? 연봉이 좀 적은 편은 아니었죠. 한 억은 넘었죠. 국민연금 액수 보니까 예, 억은 넘었죠. 이런 대가에서 간의 연금 제도 외에 별도적으로 개인이 했던 노후 대비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려서 연금으로 지금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꾸준히 이제 아내가 살림은 아내가 했으니까 나는 월급을 타면 아내한테 전부 주고 아내한테 용돈을 받아서 쓰고 나머지는 이제 아내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걸 꾸준히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해서 목돈을 마련했죠. 그래서 이제 정년 한 8, 9년 앞두고 우연한 기회에 상가 3층 건물을 살 기회가 있어서 그 하나를 구입하게 된 거죠. 대전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지인의 소개로 한 30년 된 건물이라 오래됐고 그 주위가 좀 낙후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정년퇴직하고 이제 수리를 다 다시 했죠. 또 산 이후로 그 주위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와가지고 그 가치가 상승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월세를 받고 월세 수입이 있죠. 그 월세금 대략 어느 정도? 한 370 정도. 그러면 그 상가를 구매하신 거는 순전히 저축으로만? 그렇죠. 꾸준하게 저축을 해서 은행에 2억 5천이라는 돈이 저축이 돼 있었어요. 계속 모으고 해서. 근데 2억 5천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매도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억 5천인데 그걸 5억 천에 샀거든요. 5억 천에. 그러면 벌써 2억 6천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이제 소개해준 사람 얘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상가 건물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출이 없었으니까 분산이 싸기는 하지만 그것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 해서 그거를 매입을 하게 된 거죠. 잘한 선택이네요. 엄청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달에 월 수입은 어느 정도? 그냥 일을 안 해도 들어오는 돈이 네. 한 1,000만 원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충 아까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기간을 길게 잡으면 좀 금액이 적은데 나는 기간을 10년으로 잡았어요. 10년으로. 왜냐하면 젊었을 때 돈을 좀 보람 있게 쓰자 해서 10년으로 잡아서 그게 한 세전으로 한 4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상가 월세가 아까 37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개인연금이
이제 우리 그 직장 생활하면서 소득 공제 받기 위해서 개인연금을 넣었던 게 있어요. 그거에서 한 40만 원 정도 나오고 또 하나 이제 시골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집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집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골 집을 월세로 내주니까 거기서 또 20만 원 내서 그 정도. 사실 이렇게 여러 파이프라인이라고 할까요? 되게 여러 개 만들어 두신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혹시 뭘까요? 큰 비결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꾸준하게 모으고 좀 건수하게 생활하고 건강한 삶이 비결이고 저축 제일 큰 비결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그러면 급여를 받으면 거기 한 몇 퍼센트 정도를 한 50%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배우자가. 가족이 다 살면서 네.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꾸준한 저축은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배우자가 저축을 했는데요. 한 달 예산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돈, 예를 들어서 고정비, 관리비라든가 용돈이라든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네. 그다음에 식생활비, 그다음에 경조사비 네. 이거를 매월 예산을 세워서 거기 한도 내에서 쓰고 네. 나머지는 무조건 저축을 한 겁니다. 정기 적금을 넣는 것이죠. 이게 정기 적금도 그냥 아무 데나 넣는 건 아니고 이자가 0.1%라도 더 주는 데를 찾아서 이자를 더 주는 데는 뭐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마을금고를 주거래 은행으로 해서 계속 거기에 저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정기 적금을 넣을 때는 길게 잡지 않았어요. 우리는 워낙 돈이 없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어떤 기본급 15만 원에 연금하고 하면 20만 원에서 한 22, 3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 빼고 나머지를 저축을 꾸준히 했어요. 그러면서 1년짜리 적금을 넣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돈이 없으니까 목돈을 갖고 싶잖아요. 계속 하면서 돈을 그렇게 해서 불려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종잣돈 2억 5천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쌓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일 확실한 재테크는 아빠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축이더라. 그리고 하나는 가지고 있는 돈을 날려버리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나 뭐 코인 투자해서 날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재테크 같더라. 물론 운때가 잘 맞아서 부동산을 샀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좀 확률적으로 좀 낮은 거고 제일 확실한 확률은 꾸준한 저축이다. 지금 그렇게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한 달 생활비는 좀 어느 정도 돼요? 한 40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400. 그리고 이제 막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그 친구 용돈 좀 주고. 남으시겠다. 그렇죠. 예, 남죠. 예, 재직하실 때랑 비교해서 생활비는 더 줄이려고 하시는 편이신지. 아니 나는 좀 더 쓰고 싶어요. 예, 좀 베풀기도 하고. 네. 그럼 너무 검소하게 생활했으니까 또 나 재밌게 또 살기 위해서 뭐 여행도 다니는데 좀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비용은 제기 때보다는 조금 더 쓰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그렇게 팍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친척들 조카들 있잖아요. 조카들 결혼을 많이 하니까 그쪽에 축의금이 좀 많이 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은 금액은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남은 금액은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쓸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이제 모아지면 그건 이제 보람 있게 쓰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요즘 또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게들 선생님은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런 거보다는 꾸준한 저축을 통해서 이 사채를 쌓아 올리시라고 생각이 있었는데 주식 같은 거 비판적인 마음이 거기서 그러진 않으요 주식은 우량주에 투자하면 괜찮하기는 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내가 한 20여 년 전에는 그때 조선주가 한참 부활했을 때 있었어요. 조선주 건설주 할 때 그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좀 남겼어요. 나는 그때 2천만 원 투자해서 거기서 한 1,000만 원 남기고 그다음에 이제 블릭스라고 그래서 그거 투자해서 한 700만 원 해서 1,700만 원을 남긴 기억은 있어요. 근데 아침마다 와서 그거 봐야 되고 가격이 빠지면 서운하고 기분이 좀 그렇고 그래서 어느 기회에 그냥 돈 뺀 다음에 나 이거는 안 해야 되겠다.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매주 계속 거기에 신경만 써야 되니까 인간답게 살려면 주식을 안 하고 살아야 되게 마음 편하게 살겠구나. 그래서 요즘도 안 하시나요? 네, 안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는 해요. 주식은 지금 트렌드가 누구나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많은 금액은 하지 말라. 최소한 뭐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이상 절대 투자하지 말고 그걸로 해라. 그래야 뭐 주식에 대한 트렌드도 읽고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전기 안전관리 대회 하신다. 예, 예. 그런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지 소개 한번 해요. 그거는 이제 전기는 좀 위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나 만질 수가 없잖아요. 일반 가정이나 이 소규모들은 상관이 없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데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규모가 큰 데는 법적으로 전기 안전 관리자를 채용해서 해라. 근데 이제 규모가 적은 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적은 데를 맡아서 내가 대신 안전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전기 매월 가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하는 거죠. 남들이 보거나 할 때는 되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고 그러시지만 결국 아직까지도 이제 근로를 하는데 이제 근로의 목적이 정식 수입만은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보람 있고 내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지금은 돈은 안 벌어도 된다. 저는 안 벌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는 내가 근로하고 자 내리시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나이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하겠다. 선생님 가장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건강을 해야 내가 뭐 보람 있는 일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건강이 허락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건강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인드적인 예. 이 은퇴 후의 삶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은퇴 후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꾸준히 했던 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다가 이제 또 어떤 난관이 또 부딪힐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성공하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상을 줄 시청자가 한 50대 후반이죠.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 느끼고 한다면 그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만약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아서 진로를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미래를 생각해서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연마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요즘 살기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목표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